저도 지금 캠핑을 위해서 이 픽업 트럭이 정말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에 있는데, 렉스턴 스포츠 칸이랑 X 프로 모델 제외 578만원에서 791만원 가격 차이가 나거든요. 그만큼 가치가 있냐? 뭔가 특별함이 있냐? 뭐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타스만의 또 강점이 있죠. 옵션이잖아요, 옵션. 통풍 뭐 기본 다 돼 있고 메모리 시트까지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까지 있는 픽업 트럭 본 적 있어요? 프레임바디 차량에 이제 항상 고질병이 뭐냐면 차가 이제 통통되고 승차감이 안 좋다. 프레임바디에 또 판스프링으로 되어 있는 이제 차량이잖아요. 방지턱을 좀 세게 넣어볼게요. 50kg에. 네. 컴포트하다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악셀을 정말 살살 밟고 좀 이렇게 가려고 해도 RPM을 너무 많이 쓰고요. 엔진 음이 이렇게 실내로 들어오는 이 음색 자체가 내가 힘이 좀 부족하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듯한 느낌이에요. 자, 안녕하세요. 이행오토 서백로입니다. 오늘은 타스만을 가져와 봤습니다. 타스만, 지금 굉장히 이 시장에서 핫한 차량이기도 합니다. 픽업 트럭을 기아에서 최초로 이제 만들어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도가 더 높아진 차량이기도 해요. 오늘의 주제는 명확합니다. 타스만의 정말 라이벌, 대표적인 경쟁차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렉선 스포츠, 네, 칸입니다. 렉선 스포츠 칸과 이 타스만 두 가지 차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캠핑을 위해서 이 픽업 트럭이 정말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고민에 있는데, 렉선 스포츠를 사야 될까? 아니면 이 타스만을 사야 될까? 이 두 가지를 정말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 와중에 이 타스만을 시승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들이 좀 많이 들어갈 수는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 차량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량의 이제 트림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최상위 트림입니다. EX트림 트림이에요. 근데 그 위에 한 가지 트림이 더 있기는 해요. 엑스프로가 있는데, 엑스프로 같은 경우에 이제 오프로드에 특화된 모델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외관도 좀 오프로드에 특화되게끔 좀 멋있고, 휠 같은 경우에도 휠 사이즈가 더 작은 게 들어갑니다. 17인치, 그리고 블랙킬로 들어가요. 휠 디자인이 정말 멋있거든요. 거기에 오프로드 전용 타이어가 들어간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고 자체가 좀 더 높죠. 높기 때문에 이 차량이랑 좀 차이가 날 거예요. 디자인이랑 휠 말고는 차이점이 없나요? 차이점이 있죠. 엑스트랙과 이제 전자식 차동 기어 장치가 좀 차이가 나고요. 모드도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터레인 모드에 이제 락 모드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가격 차이는 한 485만 원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니즈에 따라서 정확하게 트림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차량이 지금 익스트림에다가 추가적인 옵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선루프라든지, 그 다음에 사운드 시스템, 하만카돈 사운드가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뭐 드라이브 와이즈, 하이테크 모니터링 팩, 거기에 더해서 4륜구동까지 들어간 차량이에요. 그래서 이 차량의 최종 차량가가 얼마냐? 5,230만 원입니다. 자, 일단은 이 차량에 대한 외관을 그냥 가볍게 한번만 살펴볼게요. 제가 미디어에서 보고 그 다음에 매체에서 봤을 때는요, 차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실제로 딱 봤을 때는 이 위압감이 상당히 커요. 실제로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게 재원상으로 비교했을 때는 렉스턴 스포츠 칸보다는 작지 않나요? 재원상으로는 렉선 스포츠 칸보다는 좀 작아요. 그 작은 수치가 그렇게 막 엄청 차이가 나진 않거든요. 전장은 5mm 정도 차이가 나고요. 전폭 같은 경우는 20mm가 좀 좁습니다. 전고는 타스만이 좀 더 낮아요, 렉선 스포츠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봤을 때 사이즈가 그렇게 작아 보이질 않는다 라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만 보면요, 정말 군용차 느낌도 날 정도로 차가 튼튼해 보이고 강인해 보입니다. 그런 디자인을 띄고 있어요. 그리고 이 헤드라이트 자체가 차량 사이즈에 비해서는 좀 많이 작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작은 사이즈의 헤드램프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밑에 데일라이트 작은 사이즈로 들어가 있습니다. 측면부로 봤을 때 이 본네트 자체가 굉장히 좀 볼륨감이 있어요. 본네트 가운데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 것도 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본네트 끝선에 보게 되면요, 플라스틱 마감이 돼 있어요. 이런 것도 좀 특징이 될 수 있겠죠. 이 휀다 부분도요, 다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요. 여기 플라스틱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오프로드를 갔을 때에 확실히 뭐 나뭇가지라든지 뭐 이런 외부적인 이제 충격들이 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철판보다는 이 플라스틱 소재가 조금 더 교체가 수월하고, 그리고 관리가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측면부를 보게 되면요, 좀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죠? 되게 휑해 보여요. 약간 사이드 스텝이 없는 느낌? 여기에 사이드 스텝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좀 꽉 차 보이고 디자인 요소로도 좋을 텐데, 그리고 실용성도 좋습니다. 이 높이가 높거든요. 타고 내릴 때 지금 보세요, 굉장히 좀 키가 작으신 분들은 좀 힘들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손잡이를 잡고 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이드 스텝은 옵션으로 별도로 빠져 있습니다. 커스터마이징으로 따로 빠져 있는데요, 오프로드를 좀 즐겨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요, 진짜 높은 이제 바위나 뭐 자갈 여러 지형을 막 뛰어넘고 막 그렇게 운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사이드 스텝이 있으면 사이드 스텝에 대한 손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이드 스텝은 이제 기본적으로 넣는 것이 아니라 선택으로 넣는 그런 방식을 선택한 것 같아요, 기아에서는요. 여기 옆에 이 플라스틱 이 부분에 지금 이렇게 누르게 되면요, 주유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화물 칸을 보게 되면요, 화물 칸에 이렇게 다 플라스틱 마감을
전체적으로 둘러놨어요. 짐을 실을 때에 이 플라스틱이 보호되다 보니 차체에 대한 손상을 좀 방지시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후면 부분 보면 확실히 테일램프를 앞에도 그랬겠지만 헤드램프도 좀 작게 설계가 되어 있었잖아요. 뒤에도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안에 이렇게 블랙 베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은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픽업 트럭 같은 경우에는 이 화물, 이 도어를 내렸을 때에 대한 충격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합니다. 타스만은 어떨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부드럽죠? 렉선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내렸을 때 쾅 내려옵니다. 쾅 내려와요. 쾅 내려오게 되면요, 소리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차량의 손상, 데미지가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드럽게 내려오는 이 부분을 굉장히 선호하십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기 바닥에 대한 마감이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는데 한 번 더 떼어져 있는 거거든요. 기본 철판에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데 무늬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다 보니까 확실히 좀 섬세하게 잘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기 왼쪽을 보게 되면요, 이러한 기능들도 있어요. 220 인버터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냥 커버가 하나가 아니라 겉에 커버랑 이제 속 안에 커버, 이렇게 두 가지 커버로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 오, 이렇게 조명. 이거 너무 좋다. 진짜 캠핑 갔을 때 짐을 꺼내야 되는데 보이지 않으면은 후레쉬가 없으면 힘들잖아요. 이렇게. 또 LED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적재 공간 보게 되면요, 렉선 스포츠가 확실히 좀 더 커요. 그래서 제가 제원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전체적인 용량만 말씀드리면 렉선 스포츠가 90L가 더 큽니다. 90L라고 하는 그 수치가 정말 큰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다. 이야, 후면 로고 크기가. 네, 이렇게 기아 로고가 이렇게 크게 이제 각인되어 있고, 여기 타스만이라고 레터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륜이라는 거를 표시해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반대편에는 주유구가 있었잖아요. 지금 현재 여기에는 수납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버튼이 하나 있거든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수납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수납 공간 자체가 굉장히 작은 사이즈예요. 팔 하나 딱 들어갈 사이즈. 캠핑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망치 이런 거 많이 들고 다니시니까 거기다 그런 이렇게 거 넣어놓으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겠다, 그런 거 넣으면. 그리고 바로 내려오는 방식이 아니라 한번 이렇게 내려야 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렉스턴 스포츠 칸이랑 X 프로 모델 제외 578만 원에서 791만 원 가격 차이가 나거든요. 그쵸, 타스만이 500에서 한 700 정도 비싸요. 근데 얘가 이런 외관이나 이런 네? 디자인적인 요소 빼고 네. 더 좋은 옵션들이 들어가 있나요? 렉스턴보다 일단 500에서 700이 비싼데 그만큼 가치가 있냐? 뭔가 특별함이 있냐? 뭐 그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타스만 깡통과 렉스턴 프레스티지 상급 모델 있잖아요.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요, 기본 옵션들이 구성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를 또 보게 되면요, 프레스티지 렉스턴과 타스만의 기본 트림의 가격 차이는요 5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격 자체가 저렴하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그 안에 저렴한 이유가 있다. 그만큼의 이제 고급 옵션들, 편의사항들이 많이 빠져 있다라는 거고요. 이 타스만 같은 경우는 기본 사양에도 옵션 자체가 상당히 좀 고급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비싼 이유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아직까지는 시승을 해보기 전이다 보니까 렉선 스포츠가 좋은 차량인지 타스만이 좋은 차량인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서 일단 시승을 한번 해보고 마지막에 총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딱 탑승을 했을 때 느낌이 있잖아요. 이 느낌은 정말 생각보다 차가 크다라는 게 확 와닿습니다. 이 폭 자체도 굉장히 크고요. 운전자에서 앉아서 이 내려보는 이 시야 있잖아요. 내가 엄청 큰 차를 타고 있다라는 게 실감이 나는 그런 시야를 갖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여기 본네트가 보이는 이 시야 부분일 텐데요. 본네트가 정확하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시야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본네트도 위로 올라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본네트가 높기 때문에 내가 운전할 때 확실히 좀 운전자로서 좀 편한 부분도 있고 안정감도 있고, 그리고 큰 차를 타고 있다는 걸 느껴주게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사각지대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크게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다만 이제 우려스러운 건 그거죠. 완전히 A필러가 직각으로 거의 꺾여 있거든요. 앞유리가 닿는 이 면적 있죠. 이 면적 자체가 거의
일자, 그러니까 90도 가까운 각도로 되어 있기는 해요. 그죠? 아무래도 고속으로 운행을 했을 때는 바람의 저항 때문에 소음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 있잖아요. 스티어링 휠 자체가 디자인이 이게 뭐 원형도 아니고 약간 이렇게 네모 사각형 같은 느낌으로 만들다가 이 밑에는 약간 좀 넓어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 냈어요. 근데 이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스티어링 휠 안에 지금 계기판에 대한 정보들이 어때요? 카메라에 이렇게 담더라도 전혀 간섭이 없거든요. 그래서 시인성이 굉장히 좋다. 네. 전체적으로 실내 디자인은 압도적인 것 같아요. 실내 디자인은 진짜 이게 픽업 트럭이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실내 디자인은 굉장히 현대적이고 세련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더 압도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도어 캐치 같은 경우는 메트로 감성도 있고 고급스러운 느낌도 있고 굉장히 좀 감각적으로 디자인을 잘 해냈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타스만의 또 강점이 있죠. 옵션이잖아요. 옵션. 여기 보세요. 통풍 뭐 기본 다 돼 있고 메모리 시트까지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까지 있는 픽업 트럭 본 적 있어요? 그러네요. 이거 타스만은 기본인데 네. 렉스턴은 그치. 아예 옵션으로도 선택이 불가능. 그렇지. 뭐 그런 부분들도 확실히 이제 타스만에 대한 이제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도 좀 좋죠. 앰비언트가 들어가요. 이렇게 앰비언트. 요즘에 나온 차 제일 중요한 게 또 앰비언트잖아요. 이렇게 앰비언트가 들어가는데 이 앰비언트가 나오는 이 부분, 여기 부분 마감이 또 직물로 이렇게 또 고급스럽게 패브릭 소재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게 굉장히 고급감을 더해주긴 하거든요. 송풍구 디자인도 좀 타스만에 특별하게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글로브 박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근데 글로브 박스 이 사이즈가 굉장히 좀 작은 것 같은데, 민준 여기 핸드폰 넣어볼래요? 오, 핸드폰은 그냥 가볍게 들어가고요. 수납 공간 안에 이 마감 있잖아요. 고무 패드로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잡소리가 들리지 않게끔 고정되게끔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좋고, 핸드폰 충전기가 듀얼로 준비가 돼 있고 C타입도 여기에 2개가 있습니다. 이게 영상으로 봤을 땐 작아 보일 수 있는데요. 사이즈가 실제로 봤을 땐 굉장히 큰 사이즈입니다. 핸드폰이 그냥 2개가 툭 들어가더라도 여유로운 공간이 나와주다 보니까 컵홀더도 이렇게 크게 되어 있어요. 정말 사이즈 크지 않아요? 이게 또 타스만의 장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 이거 아까 봤어요. 뒤로 열면. 네. 이렇게 해서 책상으로 또 이야, 이렇게 책상으로. 여기서 뭘 해야 되는 거지? 뭐 이제 앉아서 커피 먹거나 컵라면 먹거나. 아, 테이블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겠다. 자, 그리고 시트를 앉았을 때의 이 착자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통 이제 픽업 트럭이라고 하면 좀 딱딱하고 하드하고 딱 앉았을 때 편하면 좀 어색하잖아요. 픽업 트럭이라는 게 편하려고 타는 차량은 아니다 보니까. 근데 앉았을 때 어때요? 시트 감각이 폭신폭신하고 컴포트하고, 무엇보다 가장 만족스러운 건 이거예요. 헤드레스트가 이게 그냥 봤을 때 디자인 보면 되게 좀 불편해 보이지 않아요? PC방 의자. PC방에 좀 저가 의자, 그리고 사무실 오피스 의자처럼 생겼는데, 실제로 이렇게 딱 머리를 기대 봤을 때 굉장히 좀 폭신하고, 그리고 이거 패브릭 소재라서 느낌 자체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에는 다 지금 당연히 전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허리 요추 받침 들어가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8A 시트가 전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를 위로 올렸을 때 있잖아요.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이야, 엄청 올라가요. 지금 우와,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진짜 완전 시야가 높기 때문에 내가 한 2.5톤 덤프 트럭을 타는 것 같은 시야가 나와주기도 하고, 시트를 최대한 낮췄을 때는요 많이 내려가진 않습니다. 최대한 낮게 포지션을 맞춰놓고 운행을 하더라도 좀 어느 정도 높여 있는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더 내려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차가 기본적으로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것도 바뀌었죠. 기아가 이번에 EV9부터 이렇게 다 바뀌었는데요. 컬럼식 기어봉이잖아요. 컬럼식 기어봉에 스타트 버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차를 탔을 때 일반인 분들의 반응이 어떠냐면요, 뭐야, 어디서 걸어야 되는 거야? 여기 있을 것 같은데. 네,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칼럼식 기어봉이 있고요. 그리고 칼럼식 기어봉에 이제 중립 주차를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제가 앞전에 영상 하나 올려드렸거든요. 그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실내만 보면은 렉스턴보다는 확실히 비교 안 되죠. 렉슨보다는 확실히 좋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좋냐라고 하면, 인테리어 디자인 자체가 확실히 투박하다라는 이미지가 아니라 확실히 세련되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요즘 트렌드에 맞는 이제 그래픽 디자인, 이렇게 수평의 디자인을 띄고 있는 이 인포의 디자인, 이런 구성들이 확실히 세련됐다, 현대적이다, 미래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리고 타스만은 픽업 트럭을 타고 있다라는 느낌보다는요 굉장히 큰 SUV를 타고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것도 저렴한 SUV가 아니라 값이 좀 나가는, 그래도 비싼 SUV를 타고 있다는 느낌이 확실하게 들어요. 자, 이제 타스만의 시승을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출발의 느낌이
그래도 얘가 무게가 좀 많이 나가는 편이거든요. 2톤이 조금 넘잖아요. 2060kg 정도 되는데 그 무게가 그대로 뭐 실감이 나진 않아요. 뭐 무겁게 출발한다는 느낌보다는 그래도 경쾌하게 잘 나가준다라는 느낌이 강해요. 프레임바디 차량이 이제 항상 고질병이 뭐냐면 차가 이제 통통대고 그리고 승차감이 안 좋다. 왜 그러냐면 프레임바디에 또 판스프링으로 되어 있는 이제 차량이잖아요. 한쪽에 충격이 왔을 때 한쪽에 충격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충격이 옆에 그대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차에 충격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를 띠고 있잖아요. 그래서 승차감이 안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타스만은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안 좋은 도로를 가더라도 어느 정도 흡수를 많이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서스펜션을 많이 낭창낭창하게 컴포트하게 세팅을 해준 덕분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완화됐다. 승차감이 그래서 많이 나쁘게 느껴지진 않는다. 근데 또 이런 픽업 트럭이 좀 핸들링 이런 거에 좀 회전 반경 네. 이런 거에 또 예민한 문제긴 한데 지금 현재 도심 주행했을 때 코너길이 좀 많잖아요. 네네네. 좀 불편하신 상황은 아예 없나요? 회전 반경이 생각보다 길이에 비해서 좀 작고 이 핸들이 돌아가는 이 가동 범위 있잖아요. 이 가동 범위가 상당히 좋습니다. 전혀 불편하진 않고, 그리고 이 차만의 좀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스티어링 휠을 내가 가운데로 딱 맞춰놓고 지금 운행을 하죠. 운행을 하면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죠. 그러네요. 계속 오른쪽으로 쏠려요, 이 차가. 지금 근데 이 차의 지금 누적거리가 지금 450km거든요. 새 차란 말이죠. 신차가 나왔을 때 얼라이먼트가 어느 정도 안 맞춰서 나오는 건 맞지만 이 정도로 안 맞는 차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왼쪽으로 계속 틀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신경 쓰인다. 지금 시승차의 뭐 특성일 수는 있지만 뭐 다른 차라고 안 그럴 일은 또 없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제조사에서 출고할 때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해서 얼라이먼트를 맞춰서 출고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좀 아쉬움은 있어요. 이 앞에 이제 좀 급격한 코너가 있어요. 이 코너길을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당연히 뭐 코너에 대한 성능이 이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느껴보도록 하죠. (70km로) 쭉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괜찮네요.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생각보다 괜찮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픽업 트럭이다 보니까 핸들로 타고 들어오는 이 진동 있죠. 노면의 그 진동들이 확실히 기본이 일반 SUV보다는 많이 느껴져요. 핸들을 이렇게 잡고 있으면 진동이 계속해서 이제 노면에 그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게끔 올라옵니다. 이 소리가 너무 좀 듣기 싫으네요. 악셀을 정말 살살 밟고 좀 이렇게 가려고 해도 RPM을 너무 많이 쓰고요. 엔진 음이 이렇게 실내로 들어오는 이 음색 자체가 단순 그냥 엔진 음이 아니고 어떤 느낌이냐면요, 내가 힘이 좀 부족하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듯한 느낌이에요. 보세요. 출력이 낮아가지고 차가 힘들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 엔진의 음색을 들어봤을 때는 힘들다예요. 근데 이런 느낌이 좀 피로감이 좀 오죠. 이 엔진의 음색은 진짜 너무 아쉽네요. 자, 지금 고속도로에서 이제 100km, 110km로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아까 우리가 걱정했던 것이 앞 유리 자체가 거의 직각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다 보니까 공기 저항 때문에 소음이 굉장히 많이 들려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풍절음에 대한 소음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다. 그리고 지금 갑자기 또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이제 풍절음 자체가 많이 거슬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속에서의 주행감을 얘기하자면요, 사실 이 핸들에 대한 보타성이 없어야 돼요. 편안하게 크루징을 해야만 하거든요. 근데 타스만은 국도에서 운행을 했을 때는 이런 보타성들에 대한 문제가 별로 없었는데요, 고속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확실히 악셀을 밟고 났을 때의 핸들을 잡아주어야 하는 이런 피로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서스펜션 자체가 굉장히 컴포트하게 설계가 돼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노면에서의 반응 자체가 확실하게 좀 더 많이 일어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핸들도 계속 이렇게 보타를 해줘야 되고요. 차선 변경을 조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안 돼요. 네. 확실히 프레임 바디의 차량이라서,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타이어의 영향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급격한 차선 변경은 지양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보세요. 지금 핸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움직이고 있는데 차는 거의 일자로 가죠.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 차의 특성에 따라서 유격을 어느 정도 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차체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였을 때 작은 이동에 이 차체가 크게 반응한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잘 만들어져 있다
라는 거고, 고속 운행을 했을 때에 대한 만족감은 솔직히 좀 낮은 편이에요. 지금 풍절음도 이 앞에서 들리는 이 풍절음보다는 뒤에 이제 와류 현상들이 벌어지면서 들어오는 이 풍절음들이 조금 거슬리는 편이에요. 운전석, 조수석 뒤쪽에서 다 들어오는 게 들려오고요. 고속 운행에 대한 만족감보다는 저속 운행에 대한 만족감이 확실히 더 좋은, 확실히 더 뛰어난 내 차량이다 생각이 듭니다. 픽업 트럭의 그 연비도 사실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니지, 자동차의 연비는 진짜 중요하죠. 근데 지금 타스만의 이 복합 연비가 8km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상당히 안 좋은 수준인데요. 지금 단기적인 수치이긴 하지만 2.2km를 주행하면서 지금 연비 주행을 좀 해봤는데요, 11km 정도가 찍혀요 지금. 근데 74km를 제가 주행을 했거든요, 3시간 가량을. 연비 보세요, 실연비가 6.4밖에 안 나와요. 타스만에서 연비를 기대한다는 건 굉장히 좀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연비를 생각하신다면 무조건 과감 없이 타스만을 버리고 렉스턴을 선택하셔야 된다. 렉스턴은 어때요, 대표님? 승차감이? 승차감은 타스만이 훨씬 더 좋다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확실히 승차감이 컴포트하고, 그리고 시트를 앉았을 때도 조금 더 시트가 폭신한 쿠션감이 있는 시트잖아요. 그래서 렉스턴보다는 조금 더 승차감이 좋다라고 대부분이 느끼실 거고요. 제가 뒷좌석 탔을 때 정말 많이 놀랐거든요. 뒷좌석이 정말 편해요. 보통 이제 픽업 트럭을 타게 되면은 이제 직각으로 이제 앉아야 되기 때문에 자세도 불편하고, 그리고 통통거리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좋지 않다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지금 타스만 같은 경우에는 일단 리클라이닝이 됩니다. 뒤에 각도가 어느 정도 좀 제쳐져요. 그리고 승차감도 좋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확실히 느낌이 올 텐데, 엄청 출렁출렁하게 만들어 놨어요. 방지턱을 좀 세게 넣어 볼게요. 50kg에. 네. 컴포트하다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제 서스펜션이 그거를 지금 잡아주긴 하지만, 완전히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그 충격은 바로 튕겨내 버리잖아요. 완전한 흡수는 없거든요. 한계선이 이제 넘어가면 바로 그냥 놔버리거나 튕겨내 버리는, 네, 그런 느낌의 서스펜션이에요. 와, 이 엔진은 미치겠네. 뭐만 하면 엔진이 확 들어오네. RPM을 너무 띄우니까. 근데 이 차에 또 방음도 웃겨. 이 차를 방음에서 타야 된다는 것도. 네, 픽업 트럭이 또 중요한 게 힘이잖아요. 방금 그쵸. 급한 경사를 좀 올라오셨는데 네. 좀 힘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느낌이 드시는지 또. 타스만의 엔진 출력은요, 나쁜 건 아니거든요. 지금 마력 자체가 280마력에 토크가 43토크란 말이죠. 그러면 이 덩치에 아주 부족한 수치는 아니에요. 충분히 끌 수 있는 수치인데, 근데 여기서 만약에 사람들이 많이 타고 짐을 싣는다라는 가정하에 내가 운행을 해보게 되면요, 조금 악셀을 밟더라도 RPM은 이만큼 반응하는 거죠. RPM이 너무 많이 치솟는다? 치솟는 만큼의 차는 나가지만 그 소리가 들어오잖아요. 그 소리 자체가 엔진에서 나는 조금 힘들어라고 하는 소리로 느껴지는 거죠. 되게 좀 부족해 보인다? 근데 이게 그래도 렉스턴보다는 출력이 지금 79나 높거든요. 렉스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젤 엔진이잖아요. 그래서 마력은 낮지만 토크 자체는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운행을 해본다면 렉스턴이 확실히 낮은 이 RPM에서 이 높은 토크로 쭉쭉쭉 밀어주는 느낌이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리고 엔진에 음색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카랑카랑카랑한 느낌이 아니라 디젤 엔진의 그 특유의 소리 있잖아요. 그런 묵직한 소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확실히 좀 더 부담이 없다. 그리고 그도 그럴 것이 8단 자동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렉스턴은 6단 자동이란 말이죠. 그래서 기어비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변속 자체를 많이 안 할 텐데, 지금 타스만은 8단 자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변속 자체가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악셀을 살짝 밟더라도 RPM이 크게 반응하다 보니까 확실히 운전했을 때에 대한, 운전자의 와닿았을 때에 대한 그 피로감이 좀 높은 거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예민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무조건 단점으로 생각이 된다. 자, 이렇게 타스만을 오랫동안 시승을 해봤습니다. 이게 좀 정리를 깔끔하게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타스만의 기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굉장히 승차감이 편안합니다. 굉장히 컴포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내 운행을 하던 간에 아니면 국도 운행을 하더라도 편안하게 운행을 할 수가 있고요. 렉선 스포츠의 가장 큰 단점이요, 뒷좌석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픽업 트럭이라면 앉아있을 때 직각으로 앉아있어야 되고, 승차감도 굉장히 통통통 거리다 보니까 좀 피로감이 높았잖아요. 근데 이 타스만 같은 경우에는 진짜
패밀리카로 쓰더라도 SUV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승차감도 부드럽죠. 뒷좌석에 리클라이닝 가능하죠. 시트도 편하죠. 그렇다 보니까 픽업 트럭 플러스로 패밀리카 SUV로 쓰더라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러한 장점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속 운행으로 갔을 때 저는 조금 단점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계속 핸들을 보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차만의 문제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 핸들을 계속 우측으로 쏠리다 보니까 계속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차량을 시승을 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좀 없을 수 있지만 이 차량은 그런 부분들이 좀 불만으로 다가왔고요. 그리고 엔진에 대한 차이입니다. 일단은 가솔린 엔진을 장착하고 있고 세팅값 자체가 RPM을 좀 높게 쓰기 위한 세팅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RPM이 높아졌을 때 엔진음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조금 단점이라고 느껴졌거든요. 이 두 가지만 타스만이 보완이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타스만이 렉선 스포츠보다는 훨씬 더 만족감이 높을 것 같아요. 렉스턴 스포츠의 가장 큰 장점은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겠지만 가격 경쟁력이에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디젤 엔진에 대한 연비, 효율성, 그런 주행 능력 이런 것들인데, 그런 부분들 빼고 선택한다면 타스만, 아니 나는 가성비 그리고 디젤 엔진을 꼭 구매를 해야 돼 라고 하면 렉선 스포츠로 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타스만을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견적 저희가 또 마지막으로 준비했거든요. 제가 견적은 위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신차기 때문에 견적이 앞으로 계속 바뀔 여진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촬영 날짜 기준으로 정말 저렴하게 저희가 산출해봤거든요. 이 견적만큼은 최저 가격입니다. 이거보다 저렴한 견적은 있을 수가 없다 라고 제가 확신해서 말씀을 드리는 견적이다 보니까 이 견적을 토대로 비교를 해보시고 더욱더 자세한 견적이 궁금하시다 라고 생각하시면요,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